이번 주에 스페이스X 주식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하셨을 거예요. 이틀 뒤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미리 정해둔 일정표를 한 줄씩 읽어내려가다가 손이 멈췄는데요. 이번에 같이 풀릴 수도 있었던 물량 가운데 3분의 1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긴 채로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허무할 만큼 단순한데요. 주가가 낮아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도지코인이 100원 라인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 두 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스페이스 X 주가 차트를 올린 사용자가 이 지금 흐름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쓴 글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 지금 가격을 매수 기회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스페이스 X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테슬라 한 개 규모의 매출을 통째로 덮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몇 개 없다는 취지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이번 주가 어떤 주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이 스페이스 X는 6월달 12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이라는 건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일인데요. 이때 처음 정해서 매도한 가격이 우리 돈으로 주당 약 19만 원이었었고, 상장 나흘 만에 값이 껑충 뛰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은 15만 6천 원인데요. 지난주에 15만 4천 원까지 떨어져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찍었었고요. 회사 전체 값어치로 따지면 2천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장이 끝난 뒤에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성적표를 공개하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20년 넘게 비공개로 운영되던 회사라 매출이 얼마인지, 얼마를 벌고 잃는지가 공식적인 문서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매출은 9조 8천억 원 정도고 여전히 적자를 볼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는 1분기에 혼자 1조 7천억을 벌었는데 인공지능 쪽에 돈을 워낙 크게 쓰다 보니까 회사 전체로는 손실이 났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죠. 이틀 뒤에 미국 기준 목요일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이 보호예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직원들과 초기 투자자들 주식을 못 팔게 묶어두는 약속입니다. 상장 직후에 다들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값이 무너지니까요. 시간을 벌어두는 장치라는 거죠. 이 스페이스X는 상장 때 전체 주식의 5%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만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값이 그렇게 상승을 했던 거고, 그 묶여있던 물량이 이번에 처음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은 왜 시장이 겁을 먹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번에 풀리는 거는 9억 1,150만 주고, 지금 주가를 그대로 곱해보면은 약 140조 원 규모입니다. 상장할 때 시장에 내놓았던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물량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말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이 나와요. 이 약속은 통째로 한 방에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풀리는 조각이 20%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건이 붙은 조각이 하나 더 있죠. 크기는 10%, 주식 숫자로는 4억 5천만 주입니다. 이 조각은 조건을 만족해야 같이 풀리는데요. 이 지금 조건은 실적 발표 직전 열흘의 거래일 가운데 닷새 이상 이 주가가 25만 원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15만 6천 원이죠.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 풀리지 않고 잠긴 채로 남았는데, 원래 이번에 같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물량이 3분의 1, 이게 값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그대로 묶이게 된 겁니다. 이 대목이 저는 오늘 뉴스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값이 떨어져서 겁이 났는데 정작 그 떨어진 값이 물량을 잠가버렸다는 사실. 시장이 무서워하던 공급의 위쪽 한도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이미 3분의 1이 깎여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의 주식은 이번 해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의 핵심 지분과 핵심 임원 지분은 2027년 6월 12일까지 상장일로부터 꼬박 1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머스크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말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도지 홀더분들께서 일론 머스크 말에 가장 많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고 언제 매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매번 믿었다가 매번 흔들렸죠. 근데 회사가 상장되면 그게 문서로 남습니다.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언제까지 팔지 못하는지, 실제로 샀는지 팔았는지 여기가 공개된다는 건데, 참고로 이번에 머스크가 실제로 주식을 더 샀다는 기록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도지 쪽으로 넘어오면은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지금 스페이스X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는 회사 실력이 아니죠. 종이에 적힌 날짜입니다. 언제 누가 얼마나 팔 수 있게 되는지가 미리 적혀 있고요.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값이 눌렸습니다. 실제로 6월 고점 이후의 하락 대부분이 이 일정표를 향해서 미리 반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각이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 거. 8월 말에 7%, 그 뒤로도 15일에서 20일간 간격으로서 간 조각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도지코인에는 그 종이가 없어요. 해제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창업자 몫이 몇 년 뒤에 풀리는 일도 없을 거고, 초기 투자자가 언제 팔 수 있게 되는지 달력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니까 애초에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13년 전에 이미 전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시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 머스크 관련된 자산을 흔들고 있는 이 공포의 상당 부분, 종류 자체가 도지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고, 도지가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겪는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오늘 하루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될 이야기예요. 남은 조각들이 계속해서 풀릴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풀리는 물량이 실제로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이번 주 방향성은 실적 숫자보다 그 물량을 시장이 얼마나 소화하느냐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조건부 조각이 잠기면서 공급의 위쪽이 이미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 투자자 중에는 해제 이후에도 팔 생각이 없다라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장 때 5%도 안 되게 풀었던 극단적인 품귀가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한 번 지나가면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표시해둔 3가지는 이렇습니다. 6일 이후 며칠 동안의 거래량과 종가, 그리고 8월 말에 예정된 다음 조각의 일정, 그리고 도지코인 100원 초반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적 하루 전 주말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머스크 본인은 내년 6월까지 매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틀 뒤 풀리는 물량들, 시장이 겁먹은 규모보다 3분의 1이 작은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낮은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는 그 물량 시간표라는 조회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이틀 뒤에 풀리는 물량들, 시장이 조용히 받아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한 번 더 눌릴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해제가 끝난 뒤에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2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